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자기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이라고 합니다. 김포을이요. 아니요, 김포에서 이제 물론 저희 지역구에는 장기동, 걸포동, 북변동, 감정동이 있는데, 네. 예, 거기에서 이제 4개의 지역구 중에 1개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도 의원입니다. 아하. 아니 저희가 도의원님들 나오시면 지역구를 막 강조해 드리거든요. 무슨 동 의원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동, 걸포동, 북변동, 감정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네. 오세풍 의원님이십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있죠, 장기동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장기동이 김포의 한강 신도시라고. 그렇죠. 예, 거기 포함되는데 어떻게 아시죠? 제가 여기서 잠깐 살았습니다. 그래요.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실무를 맡으신 적도 있고 가현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장님도 하셨고 요즘 도의원, 시의원님들 보면 아버지회 회장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아버지회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예. 요즘은 좀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제가 아이가 가현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라는 곳을 다닐 때 저희가 아버지회라는 걸 처음 구성했어요. 처음으로. 예, 아마 김포시에서 처음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회장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만들어진 계기는 그때 학교가 이제 중축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염려하다 보니까 어머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제 주말만 활동하다 보니 네. 이제 그런 안전 문제 위주로 보다가 나중에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아버지가 많이 활동하게 되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한동안 생각하면 어머니 회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아버지 회가 곳곳에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가현초등학교 아버지 회가 김포에서 처음 생겼던 거다. 이게 한 몇 년도 정도였을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하면은 지금 큰 아이가 지금 22살인데 지금 이제 아이가 2학년 때 됐으니까 그때 9살이네요. 네. 그럼 13년 전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2012년 이때쯤 하셨던 거네. 2011년. 예, 맞습니다. 그때가 제가 입주할 때부터 이제 활동했으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처음으로 아버지회를 만드셨던.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였겠어요. 그게. 제가 우선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으로서 네. 좀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과 교육,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네. 학교 활동하면서 이제 그 밖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아이들 우선 학교의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또 막상 또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밖의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밖의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학교 하면은 항상 뭘 가르치나 뭘 배우나 여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학과목, 성적 그렇죠. 혹은 특별활동, 예체능 교육.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밖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워하는 것도 있겠죠. 그중에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이라는 그 행정 업무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그거 진짜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그 서울 서초구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 문제 생긴 이후로. 맞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를 보는데 좀 약간 좀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과 학생 사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가 이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판결 수사까지 다 하게 만드는 구조였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도 역시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비슷한 경우 있는데 음. 저희 김포라는 지역이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과밀이 좀 심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던 과밀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중학교 신입생들 배치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닐 때도 저희 아이가 신도시에서 그 지역 동네에서 5년 이상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학교를 못 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네.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다른 앞에 전 의원님도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학교가 이미 다 개발됐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공약으로 걸어두신 게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진척이 없었던 거죠. 아. 저도 그 사안을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학교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 아쉽게도 네. 저희 신도시 지역도 좀 이제 입주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노령화가 돼서 그런지 어린 학생은 좀 들고 그다음에 좀 이제 고등학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신설 요건이 약간 그 객관적 수치에서 좀 미달이 되다 보니까 네네. 중학교는 어렵고 고등학교 진행이 돼서 약간 반쪽짜리 공약이 된 것도 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쁘다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얘기 중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네요. 우리가 신도시 세울 때 부지를 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네, 세우니까 맞습니다. 학교가 부족했을 때 학교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이 2, 3년 살고 이사 가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입주해서 10년쯤 지나면 아이들도 다 자라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있고 정말 단면을 확 보여주시는데요. 그럼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던 거네요, 처음에. 그런 이제 그거의 필요성을 좀 해결하고자 네네.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더니 이제 어떻게 지역의 4명의 도의원 중에 교육위원을 제가 맡게 되면서 지금 현재 후반기까지 지금 맡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에서 실무도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문제 파악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실무 활동이 의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김포에는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이제 운영위원들의 모임인데 네. 물론 100% 참석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활동할 때나 지금도 계속 간담회를 할 때 보면은 자기 학교의 가장 현안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학교 시설 보수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오래됐다 보면 가장 원하는 게 보수 문제. 네. 그리고 만약 가장 선호하는 이제 요즘에 제가 만약 꼽는다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10년 동안. 그런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 학교에서 지원을 신청하세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각 지원청마다 이제 하나씩 정도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이제 현안 문제는 물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밖의 것들도 교육 그 협의회에서는 학교 밖의 안전 문제도 좀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네. 때는 지자체 시의원분이라든가 지자체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교 밖의 안전 문제, 아이가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이런 걸 맞습니다. 텐데요. 그 CCTV 활성화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는 얘기 듣고 예. 그거는 뭘까 하고 좀 궁금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요즘에 학교에 가면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직접 저희도 이제 그게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직접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에 가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CCTV는 관제요원이라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뭐 소장님 정도 있긴 한데 그분도 외부 업무를 막 바쁘다 보니까 CCTV를 평상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대부분 어떤 문제냐? 네. 그 CCTV가 녹화되고 사건이 어떤 발생한 했을 이후에 때 찾아보는 거. 예, 원인을 찾는 데만 쓰고 있어서 그 음. 문제에 대한 좀 약간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한계가 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능형 CCTV라고 있어요. 네. 이제 어느 동작이면 이 인공지능에 가까운 AI 기능이 있는 CCTV가 어느 감지해서 이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CCTV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입하는 데는 좀 시기상조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네. 오탐이 좀 많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 학교 입구에 보면 예전에 다 있었던 그 관리 아저씨, 네, 소위 네. 말하는 요즘에 안전지킴이 선생님이라고 예, 계신데 예. 그분들 수급이 좀 어려워요. 아, 지원을 많이 안 하나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너무 예, 적구나. 그게 최저시급보다 안 돼요. 아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의 봉사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해주시는 거라 가까이 이제 자녀 손주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학부모님들 위주로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섣불리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도 어렵고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달라서 어떤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안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다 보면 보통 예전 같으면 어떻게 오셨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그쵸, 경우가 좀 이제 입구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가끔 보면 학교에 가면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위험한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지능형 CCTV를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CTV가 사고 나고 나서 사실 저희 아파트들도 대부분 그런데 이거 매번 앉아서 확인할 인력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다음 확인하는 형식인데 학교에서 이걸 좀 미리 예방 차원으로라도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아니냐 부분이 이렇게 원래 보시는 예방 거죠. 차원에서 이제 준비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예방보다는 사후 처방에 가까운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학폭이나 뭐 화재나 뭐 사고를 미리미리 좀 탐지할 수 있으면은 미리 막아줄 수도 있는 건데, 예. 의원님 그 지역구가 김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 만나면은 민원이 보통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의원님이 생각할 때 이 민생 정책 지금 너무 필요하다 한 게 있다면요.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장님이 처음에 항상 강조한 게 교통을 1번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김포가 교통 인프라가 좀 약간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네,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지하철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하철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골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골드라인. 꼬마 전철, 두량짜리 그거 꼬마 타고 전철. 다녔잖아요. 그거 아, 2량짜리. 타보셨어요? 와, 그 출퇴근 시간에 타면 진짜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제가 앞살을 떼면 어떡하지? 최근에 퇴근 시간 또 탔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주말에 타봐도 사람이 항상 많더라고요. 네. 뭐 앞사까지는 못 느꼈지만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이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전철로 나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 정확성에 그렇죠. 따지면 예. 이 지하철을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규모의 이제 지하철이다 보니까 네. 그런 교통 인프라가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김포라는 지역은 계속해서 향후 10년 넘게, 2030년 넘게
계속 개발 계획은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앞으로 향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근데 딱한 해법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인프라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가적인 사업이죠,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있어서 아마 국가와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신도시 김포 쪽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인구가 이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나 뭐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을까요, 의원님? 예. 이제 4월 회기 때 제가 이제 추진 중인 조례가 최근에 작년 1월이었죠. 네. 지역에 있는 솔터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원인 불명으로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과 그다음에 좀 현재 화재에 관련된 조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 학교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번 4월 회기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네. 역시 학교 안전, 교육 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시군요. 작년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좀 약간 좀 다듬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좀 늦췄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이야기 주제가 네. 기후 관련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쭤보려던 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지금 학교 내도 물론 이제 학교 밖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질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여러 가지 상수도와 맞아요. 그다음에 공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 건물 안에 뭐 성면 사용한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게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관심 갖고 계신 게 있다면요.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좀 약간 앞에 뭐 제가 더 첨언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교육기획과 교육행정 파트가 있어요. 네, 교육기획, 교육행정. 이제 교육계획은 뭐 저희도 초반에 들었을 때 어떤 차이냐 그랬을 때 교육계획은 교무실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교무실 같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정책을 논하는 그런 기획 파트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시설관리팀 이런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공기 이런 거면은 아무래도 시설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리 실무사들 상대로 이제 급식실에 네. 여러 가지 환기, 급기 이런 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소위 말하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매우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리 실무사들한테도 이제 물론 예방 차원에서 어떤 뭐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급식실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공기 정화기라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교육 실무 담당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은 좀 논의를 더 거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의원님은 어쨌든 깊은 관심이 있다. 학교 내 미세먼지나 그렇죠. 수질이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교육 환경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하게 코로나 이전에 이런 문제 없었는데 공기 이 정도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지금 정화기로 충분히 가능한데 뭐 새로운 장치가 필요할까? 더 필요해? 그다음 공기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충분히 안정성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공급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학교 내로 들어왔는데 좀 학교 내에서 물론 저의 의견을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학교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후화된 학교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하고 그럼요. 계속 있고. 뭐 40년, 100년 된 학교도 40년.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 정말 오래됐죠. 예, 그 노후된 수도관을 지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56%에 가까운 학교가 대부분 저수조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저수조 방식이요. 네. 오. 직수 방식도 있고 저수조 방식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학교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대피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수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수조에서 고여있던 물을 우리가 계속 이제 활용을 해야 쓸 건데 평상시 때는 계속 고여있던 물이라도 아이들이 계속 사용하니까 순환은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주말입니다. 주말. 주말이나 방학 때 아이들이 최소한 이틀 이상은 안 써서 고여있던 저수조에 물이. 고여있던 수돗물이 월요일 날 이 학생이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물론 급식실은 대부분 직수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약간의 섭취했을 때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문제가 생길 발생할 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콜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중독 같은 거 보면은 네. 원인 이상이라는 경우가 종종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예. 그리고 배수관이 오래된 게 그게 또 문제일 수 있겠네요. 학교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뭐 아까도 말했죠. 상수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안전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옥내에 들어왔던 우리 학교 내로 들어왔던 물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그런 곳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빨리?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뭐 누구는 뭐 나중에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선제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도 이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정치라는 부분은 누구에게는 지금 현재 좀 나라시고 이러기 때문에 뭐 양쪽 다른 부분 때문에 서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한테 응원을 해주신다면 분명 본인들한테 큰 어떤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정치인이 승부하면서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응원과 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오세풍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